그렇게 생겨나는 이제 인터넷이 이제 우리가 1970년대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PC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었고요. 그것이 1989년도에 그러한 인터넷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 HTML이 인터넷 위에서 정보들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이제 드디어 그냥 컴퓨터끼리의 통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월드 와이드 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드 세계잖아. 와이드가 전체, 웹은 거미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드 와이드 웹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월드 와이드 웹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각종의 정보들을 찾잖아요. 네이버에서 우리가 블로그를 검색하고 뉴스를 검색하고 각종 정보들을 찾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스, 그렇죠? 집에서 있는 가스까지도 퇴근하면서 우리가 킬 수 있잖아요. 각각의 사물까지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뭐 만물 인터넷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인터넷은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소련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인터넷이 많은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정보들과 사물들이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해킹, 이 보안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게 된 거예요. 보안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다시금 불거졌어요. 이 보안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시스템인데 다시 불거졌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킹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15% 정도도 다 공격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개의 컴퓨터 중에서 하나가 감염되어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기술이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보안을 위해서 서킷 스위칭에서 패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인터넷 내에서 정보들을 더욱더 어떤 보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용자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서 이용자들이 앱이란 것을 사용하고 정보들을 DB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중요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2008년도부터 거꾸로 가면요. 우리가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2006년도에 트위터가 나왔어요. 그럼 2000년대 우리가 그런 뭐냐면은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확산하는 시기예요. 왜? 사용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웹 2.0이라고 했죠. 199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은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웹 1.0이었어요. 그래서 웹 1.0에는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이 정보를 올렸잖아요. 웹 2.0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페이스북처럼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가 정보를 올리는 거 아니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올리잖아요. 이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 바로 이런 보안의 문제가 새롭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그렇죠. 2010년을 이제 전후해서요. 그래서 2010년, 그 다음에 2000년, 그 다음에 1990년, 10년 단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990년을 홈페이지 시대, 2000년도를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시대, 2010년도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렇죠. 이름도 회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런 새로운 인터넷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새로운 인터넷의 시스템은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정보를 쪼개라는 그런 패킷 스위칭이라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또 다른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를 패킷으로 이렇게 쪼개서 통신하고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저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저장하는 거. 쪼개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로 가라, 쪼개서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가라, 쪼개서 바다로 가라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쪼개는 것을 저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안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 그러면서 그걸 저장하는 방식이 여기 블록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 우리 그렇죠? 블록 레고 블록처럼 이런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각각에 연결시킨다 해서 체인 연결시킨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제안을 만들면서 했어요. 제가 뭐 이것을 상세하게 이제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블록으로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무엇이 장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 장점이 될까라고 하냐면은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 은행 같은 데 가면 은행이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이 이 정보를 뭡니까? 해킹당하면 우리 정보를 다 유출되는 거잖아.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보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여러 컴퓨터에 다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중앙화된 이런 은행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보들이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더라도 혹은 하나가 왜곡되더라도 이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패킷 스위칭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쪼개는 건데 이거는 저장을 하는 데 일종의 그렇죠? 동일한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하다. 이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논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생활 같은 어떤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들을 이와 같은 중앙 집중식에 잘 저장하고 보안을 지킨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잘 저장할 수 있다. 마치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 같은 것이다 라면서 이 컴퓨터 관계된 논문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내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내 프라이버시는 없어지고 결국은 이것은 공공이 다 아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이고 이렇게 저장을 통해서 새로운 보안, 새로운 인터넷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2012년도에 그러니까 뭐냐 이건 어디죠? 조인스닷컴이니까 이코노미스 중앙일보에서 나온 잡지 같은데 저보고 뭐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써줬어요.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2012년도죠. 그러니까 2010년을 전후해서 10년 전이어서 10년 전에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홈페이지 시대, 2000년도 그렇죠. 무슨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 2010년도 블록체인 시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2010년도의 블록체인의 시대는 암울했어요. 암울. 왜 암울했냐면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문에 했는데 이 사람의 이 논문의 제목이 뭐가 있어요, 여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 사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논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논문 제목에서만 나와. 논문 내용에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2010년도에 이 새로운 인터넷에서 암흑게 했죠. 왜 암흑이었을까요? 비트코인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렇죠. 가격이 왔다 갔다 가리고 그것이 자산이냐 화폐냐 그렇죠. 실체가 뭐냐 이런 그 논란에 휩쓸리면서 그렇죠. 그 논란에 휩쓸리면서 우리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바탕을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논의를 거의 못했죠. 2010년도는 암울의 시대. 물론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시대였겠죠. 가격이 너무 뭐 천문학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런데 2020년대 또 다른 이제 10년이 시작됐잖아요. 2021년도에요. 또 다른 10년이 시작됐는데 이 10년 동안 암울했던 이 블록체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던 것이 또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면 이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다는 것을 우리 김희대 박사님만 저장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김대 박사님이 거짓말을 해서 박한웅과 강의한 적 없어라고 하면 내가 강의한 적 없다라고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PC에도 강의하는 흔적이 있는데 다 저장하고 있어. 그게 다 브로그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다 저장하고 있는 거죠. 저장.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죠? 이 각각의 브로그로 저장해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 혹은 콘텐츠가 오히려 유일무이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콘텐츠라는 것이 더 이상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만들면. 그래서 애초에 블록체인은 그런 보안상의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혹은 유일무이한 성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생긴 거죠. 그것을 예술가가 증명해냈어요. 이 예술가는 뭐냐면은 크립토라고 하는 거는 암호라는 뜻이잖아요. 암호화폐에서 암호 크립토예요. 이 크립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이러한 그 그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림이죠. 그림을 뭘로 그렸느냐면은 코드로 그린 거예요. 코드로. 그러니까 붓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이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 코드로 이러한 작품들을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예컨대 C 해서 드드드드 스크립트 코드를 짜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오고 나고 이 나오는 이 작품들을 각각의 브로그 위에다가 다 저장을 해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 각각의 브로그에다가 저장했으니까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이 디지털 공간, 블록체인 공간에서는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사람이 산 거예요. 생겼어. 왜 샀어요? 왜 샀어?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130억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정말로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의 의식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그 강의 제목에 나왔던 NFT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 작품을 샀으니까 이 작품은 정말로 내 거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지 않는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intangible. 그러니까 tangeble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요. 영어의 반대요. intangible. 도저히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무엇이 보증하고 있을까? 무엇이 보증하고 있을까? 무엇이 보증하고 있을까? 바로 블록체인에서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보증을 해준다라고 된 거예요. 자, 이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데 이 블록체인에서 보증을 하는데 또 하나 어떤 블록체인에서 보증을 해줄까라고 봤더니만 자, 갈게요. 다시.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혼란해.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던 이 블록체인, 그렇죠? 이 블록체인에서 이런 것이 더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블록체인을 위협하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그 기술적인 프로토콜에서 이러한 그렇죠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서 훨씬 더 작동할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해냈어요.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명을 하고 되니까 이 2010년에 암흑기였던 이 블록체인들이 2020년도에 오면서 새롭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주목받게 된 게 왜? NFT라고 하는 그렇죠? 블록체인 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 내가 하는 모든 작품들, 내가 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유일무이하게 사람들이 증명해 줄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NFT를 통해서 나의 작품들을 또한 세분하게
분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에서 또한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그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인터넷이 가능하게 됐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인터넷의 모습,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모습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냥 웃고 지나가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왜 하필 고양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크립토라, 크립토.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런 고양이를 처음 만들었어요. 크립토 키트 해놨잖아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를 만들었어. 고양이. 고양이와 관계된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런 캐릭터를 NFT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이 고양이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행사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구에 와가지고 대구에 있는 고양이 카페에 막 가고 막 이랬어요. 그 이 고양이들은 막 그 값어치가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 천문학적인 값어치를 가지는 그런 고양이들도 막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행사를 이제 그러니까 왜 크립토 키트였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가지고 먼저 NFT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홈페이지의 시대, SNS의 시대, 그 다음에 제3의 그렇죠, 인터넷으로서 이제 바라보면서 원래 인터넷이 얘기했던 보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했는데 그 보안의 문제가 10년 동안 암흑기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는데 NFT라고 하는 새로운 그냥 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놀이가. 보안을 위해서 만드는 블록체인이 오히려 그렇죠. 내가 인터넷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유일무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장해 주네. 그다음에 내 소유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네. 또 그것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인터넷에서 가능하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015년도에 지금 이 표가 2015년도에 나왔는데요. 2015년도 앞서 얘기했잖아요. 암흑기였죠. 암흑기. 사람들이 이 표를 믿지 않았어요. 이 표를 믿지 않았어. 야, 무슨 새로운 경제가 시작되고 있어. 블록체인 가지고. 그런데 이 NFT라는 용어를 그때는 안 썼는데요. NFT가 오면서 여기 표에서 얘기했던 것이 정말 하나하나씩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실행이 되고. 어떻게 또 실행이 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 내가 또 요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접속할 때 뭘 써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이에요. 전기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월드 와이드 웹이에요.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하고 인터넷은 다른 거죠. 인터넷은 물리적인 케이블이야. 그것이 유선이든 그래서 우리가 유선 강 케이블 땅 파고 막 심었잖아. 근데 이제 강 케이블 없이 어떻게 합니까? 무선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했던 망이에요, 망. 네트워크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에 정보를 쏜 것은 HTML이랑 월드 와이드 웹이었어요.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소 체계가 뭔가 봤더니만 이제 우리가 뭐 닷컴이라든가 그렇죠? go.kr이라든가 co.kr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인터넷 주소 체계들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월드 와이드 웹 체계, HTML의 체계, 이 체계가 보안성의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터넷, 블록체인 인터넷이죠. 블록체인 인터넷을 가지고 아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낸 그런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그다음 비탈린 부테렉이라고 하는 1994년생이 만들어낸 이더리움 블록체인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인터넷이라고 하는 놈이 앞서 얘기했듯이 그렇죠. 지금 NFT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서 이제 이 암흑기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주소 체계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월드와이드 www.에서 접속하시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하죠? 주소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nft korea.eth 이더
그래 접속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새로운 주소 체계를 이제 여기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인터넷 위에다가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www 다음 단내 www 네이버 하는 것처럼 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놀지 말고 여기 와서 놀아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www 다음 단내 공짜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저 홈페이지 있는데 www.한팍.net 저 홈페이지 그 주소도 돈 주고 샀고 그거 호스팅하는 서버도 돈 주고 사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소 체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되는 게 불과 그러니까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다고 이 www 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이 주소를 스커팅 한다고 해서 주소를 점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컨대 누가 대구닷컴 먼저 점유하고 있죠. 그러다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서울.com.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서울.e더 이런 거 대구.e더 푸드.e더 이러다 다 검색을 해봤어요. 한 100개 정도를 검색해봤어요. 그렇더니 역시나 보통 명사들 있잖아요. 푸드, 투어, 그렇죠? 뭐 섹스, 혹은 뭐 버스,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 스마트 시티다 이더도 누가 벌써 그러니까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매하겠다고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인터넷의 시대가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 샀어요. NFT 코리아 이더 돈 주고 샀는데 이 사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돈을 받느냐? 자기들이 만드는 또 이더리움이라고 동일한 이름의 이더리움이라는 자기들 회사 이름 그대로 딴 걸 그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5달러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샀는 거예요. 샀는 하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터넷을 여기서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그래서 보니까 서울.이더는 벌써 누가 샀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디지털 서울.이더를 제가 그걸 샀어요. 그 다음에 제가 3개 샀는데요. 뭘 샀냐면 디지털 시티.이더 그 다음에 디지털 서울.이더 그 다음에 NFT 코리아.이더 3개 주소를 일단 나도 돈 주고 샀어요. 이더 주고 샀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자, 이러니 우리 새로운 어떤 인터넷에 이전에 누가 승자였어요? 누가 승자였어요? 네이버 한국은 그 다음에 해외는 구글이었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인터넷에서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카카오에서 만든 회사예요. 크래프터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카카오에서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우리 딸이 2021년도에 이제 아빠 사진 올린 건데 이걸 내가 이거 NFT로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NFT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내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놀이를 해보세요. 자, 시간이 뭐 얼추 이제 했는데, 자, 요거 이제 후반, 이 두 번째 챕터, 내가 오늘 1시간 20분이니까 두 번째 챕터 정리하면 이거예요. 인터넷의 시대, 그렇죠? 지금 웹의 시대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해서. 그래서 우리 패킷 스위칭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정보통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전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패킷이라고 하는 게 단위였어요. 자, 블록체인의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1990년대, 2000년대. 사실 1970년도에 벌써 만들었어요. 테스트하고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1990년대에 시작한 거잖아요. 블록체인은 뭐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전달으로 보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장으로서 보안을 지키겠다는 거잖아. 블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DB, 데이터베이스 전공자들이라든가 보안 전공자들이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블록이야, 중요하면. 근데 이 암흑기 극복을 못했어. 그 암호화폐하고 가상자산 논쟁 때문에 암흑기였어. 아직도 암흑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2020년대에서 이 NFT라고 하는 새로운 놀이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놀이. 놀이가 시작됐는데 뭐냐?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도 아니고 저장도 아니고 유통이야, 유통. 유통인데 그 다음에 콘텐츠로 접근하는 거예요. 콘텐츠로. 그 다음에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쭉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